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렇게 비를 계속 맞추고 있는데, 이번에 비가 되게 오랫동안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비가 보약비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번 비가 내리는 기간이 꽤나 길어가지고, 아이고,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또 이제 살짝쿵 들기 시작합니다. 살짝 만져봐야 되는데, 제가요 이번 여름을 나면서 매니아님께, 그 다음에 다육이 농장 사장님께, 이제 흙을 판매하시는 우리 이제 사장님들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너무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또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는 키우는 분하고 사장님들하고 좀 다른 이야기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름의 관수예요. 매니아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오랫동안 다육이 물을 안 줬더니 다육들이 말라 죽더라 라는 말을 하고, 사장님들, 키핑장 사장님, 다육이 판매하시는 사장님, 그 다음에 흙을 파는 우리 이제 사장님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죠. 주라는 분도 있고 주지 말라는 분도 있고. 도대체 여름의 관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는 그 이야기들은 뭐냐면 경험, 내가 다육이를 키웠던 경험으로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걸 객관적으로 경험이 아니라 실험한 거는 없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문득 다시 찾았어. 어저께 제가 다른 농장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면 다시 또 죽어나가는 다육이가 생겨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물을 줘서가 아니라 때가 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육식물 우리가 물 안 주고 살 수 있나요? 아니죠. 뭐 겨울을 지나고 봄 관수를 편하게 한다. 그때도 죽고, 그 다음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 4월, 그러니까 5월부터 본격적으로 무름이나 줄기 썩은 병들이 창궐하면서 그때도 많이 한번 죽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환경은 너무 좋죠. 아침 저녁 기온차 있지, 햇볕 좋지, 습도 낮지. 그런 5월에도 다육들 많이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을 나고, 이 여름 무서운 고비를 넘기고 나서 가을에 관수를 하기 시작했더니 내 다육들은 또 죽어나간다. 그거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관수를 해서가 아니라는 걸 꼭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어떤 때가 돼서 그렇다라고 이제 하시면 되고. 자, 제가 요거요, 여러분들 진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보시면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검색하셔가지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육식물 고온기 재배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연구 개발, 재배 기술 개발에 대해서 요거 2021년도에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연구한 이 연구 성과도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육식물 고온기, 그 다음에 재배, 차광, 온도 하강,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어떻게 여름에 다육식물을 키울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배, 농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상품을 최상의 가치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소비자한테 이걸 만들어서 낼 것인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있는 기관이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 재배 농장과 여러분이 과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 다르다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과연 이 다육이를 키울 때에 얘를 시장에다 내다 팔 때 내가 얘를 산 값만큼, 내가 여기다 투자한 시간만큼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얘를 팔 수 있을까? 누군가가 그 가격에 이 아이를 살까? 우리는요, 그렇게 키워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재배 농장 사장님들이 키워내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매니아님들께도 결코 이질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다육 생활이 이리저리 계속 방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실제로 얘를 시장에 내다 팔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시장에 내다 팔 때 가치가 있을까? 이게 가치 없어요. 가치 하나도 없어요. 얘는 조금 그나마 가치가 있지만, 만약에 일부 얼굴이 조금 상했다, 그럼 가치가 없어졌어요. 이미 그 애는 상품의 가치가, 나의 그냥 주관적인 가치만 존재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키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항상 상품의 가치가 있도록 키우는 것이, 우리 매니아님들도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슈가베이비 언젠간 예뻐지죠.
그렇게 예뻐졌을 때 내가 이제 시장에서 가치 있게 키우는 거예요. 이건 잘못 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내다 팔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가치롭게 이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그렇다 보니까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내는 이런 연구 기록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만 말하자면은 일단은 여기에서는 하우스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차광을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미기상 방법에 따른 뭐 상품성 향상 연구 뭐 이렇게 해서 공기 관수 방법 및 간격 규명, 관수를 어떻게 할 거냐, 관수의 그것도 텀을 어떻게 둘 거냐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상품의 가치가 최상일 때 우리 그 온도 간격으로 물을 주자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무관수 1주, 2주, 3주, 4주. 그래서 관수를 여름 내내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일주일만 해주고, 2주일만 해주고, 3주만 해주고, 4주만 해주고, 이렇게 관수를 5가지 방법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가장 상품의 가치가 높을 때가 언제냐면 4주 관수예요. 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시면 일주간 무관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육이들이 너무 진짜, 이거는 상품의 가치가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1주 관수는 웃자라. 2주, 3주, 4주. 2주 관수도 많이 웃자라거든요. 3주 관수, 4주 관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육비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서는요, 어쨌건 4주 간격. 이렇게 고운 기에는 4주 간격으로 관수를 해야 상품의 가치가, 최상의 가치가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다른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배농장 사장님들은 그 판매농장 사장님들한테 다육들을 갖다 팔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키워야 돼. 그 차이가 또 있죠. 그래서 상품이 출하됐을 때 최고의 어떤 그런 컨디션을 가지게 만들 것인가, 혹은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내가 얘를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키울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우리 재배농가 사장님들한테 4주에 한 병 간격, 4주 간격으로 관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무관수를 하게 되니까 다육이 꼴이 저렇구나. 그쵸?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관수를 하는 것은 웃자람이 너무 심하고 2주 간격도 조금 그런 게 있죠. 그러면 3주와 4주. 내가 4주 간격 관수를 할 것인가? 여름 내내 무관수로 내가 넘어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농장 사장님들이 이제 판매 농장 사장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물을 준다. 안 줘도 되는데 준다. 이렇게 얘기. 안 줘도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줘서 죽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그 다육 생활을 하면서, 와, 내가 이게 진짜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거, 부대기가 무서워갖고 장을 못 담가, 응?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지? 나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일이고, 앞으로 이제 관수를 하면 또 이제 무너지는 다육도 생겨요. 뭐 그게 관수로 해서 무너졌어요? 관수는, 물이라는 거는 어떤 그냥 메커니즘이 될 뿐이거든요. 그 안에 있던 어떤 그런 균들이 있다가 그냥 허약해진 다육들을 찾아서 그냥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한 이제 다육들을 찾아서. 관수 안 하나요? 언젠간 관수를 하죠. 언젠간 관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내가 다육들이 병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다육익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물을 아예 안 주고 애껴가지고 애들을 그런 병원 균 자체가 이동을 잘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얘네들을 키우는 어떤 방법이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내가 이 애기가 삐들삐들하니 오래 사는 게 좋냐, 건강하게 통통하게 나랑 사는 동안 예쁜 게 좋냐. 물론 이제 기간이 짧아가지고 후루룩 가버리면 그 허전하지, 또 너무 허전하고 섭섭하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여름 다 지나고 나서 얘기를 드려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너무나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 이제, 그리고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 거봐, 너 그래서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신뢰하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과학적인 그 실험을 근간으로 데이터를 해가지고 한 거는 상품
상품의 가치가 최상인 것은 4주 간격이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이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고찰을 좀 해보셔야 돼요. 물론 2021년과 지금 2024년의 여름 기온이 너무나 달라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될 수도 있고 내년에는 더 더워져서 또 이야기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건 과학적 실험을 한 여름 고온기 관수 텀에 대해서는 이미 실험한 결과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여름 앞으로 내년 여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